안녕하세요. 중년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돈을 단 2주 만에 잃어버린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단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한 달 전 평범한 60대 김영수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모주 특별 배정, 원금 보장, 하루 만에 3배 수익.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간 광고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이 평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그 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차분한 목소리로, 그 익숙한 표정으로. 부모님 세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기회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똑같은 방식의 사기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 씨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김 씨는 마침내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약 2억 원. 큰아들은 5년 전 결혼해서 5살 손주를 키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32살 둘째 아들은 작년부터 사귀던 처자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는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손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면 돼요 라며 용돈을 챙겨드리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혼자 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변변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큰아들 결혼 때 도와준 만큼은 둘째에게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은 큰 역할을 해야지. 우리 둘째 신혼집 전세금이라도 든든하게 보태줘야지. 그 작고 소박한 소망이 그를 인생 최악의 함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 이자는 형편없었고 동창회에 나가면 누구는 어디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안주처럼 오갔습니다. 김 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영상을 보다가 어느새 추천 영상에 뜬 한 광고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 씨가 평소 텔레비전 경제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유명 경제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일반인들도 공모주를 특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단,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그 전문가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마치 본인이 직접 권유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사기꾼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한정 인원이라는 문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우리 둘째 전세금 마련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 조급한 마음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김 씨는 곧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채팅방 인원은 무려 487명. 입장하자마자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 수익 인증입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사진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모르는 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채팅방 안에 487명 중 평범한 사람은 단 한 명, 김 씨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86명은 모두 사기 조직이 동원한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돌리며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팅방 입장 30분 만에 김 씨에게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수석 운용역 박 실장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로 김 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을 평사원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불렸던 김 씨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비밀리에 그 세 단어가 김 씨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박 실장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자신들의 기관 계좌를 통하여 절반 가격인 5천원에 받을 수 있고 상장 첫날 단 하루 만에 4배에서 5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1,0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실장이 알려준 입금 계좌가 이상했습니다. 증권사 명의가 아니라 누군지 모를 개인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김 씨가 잠시 멈칫하자 박 실장이 재빠르게 둘러댔습니다. 저희 자금팀 직원의 명의로 된 법인 관리 계좌입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지만 그 순간 김 씨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김 씨는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공모주 청약은 반드시 공식 증권사앱이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증권사도 어떤 직원도 절대로 개인 명의 계좌로 청약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 이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단 1%의 예외도 없는 사기입니다. 박 실장이 알려준 외부 링크로 별도의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한 김 씨는 다음날 아침 앱을 켜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플러스 187%. 하루 만에 평가 금액이 약 2,87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잠깐 다른 통장으로 옮겨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앱 속 평가 금액은 1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6천만 원이 3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해냈어. 우리 둘째 전세자금, 손주 학비,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해결됐어. 그것은 사기꾼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단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기꾼들이 임으로 만들어낸 가짜 숫자였습니다. 김 씨가 보낸 6천만 원은 이미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에게 통장을 건네주는 그 순간을 그리며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금 처리 중. 관리자 승인을 기다려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도 출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의 답장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회장님,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출금하실 때는 출금 보증금 30%를 먼저 입금하셔야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출금 완료 시 함께 환급해 드립니다. 30%면 약 5,400만 원.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입금하지 않으시면 자금이 영구 동결되고 자금 세탁 혐의로 법무부에 인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합법적인 투자에서는 출금하기 위해 돈을 더 보내라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든 수수료든 세금이든 인증비든 이름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세금이라면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 회사 직원 계좌로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출금하려면 돈을 더 보내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하지만 김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미 보낸 6천만 원도 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평생 모은 비상금 2천만 원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평생 처음으로 친한 친구에게 급한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박 실장의 프로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투자 앱을 켰습니다.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단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나지지 않았고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쌓아온 그 모든 권위와 신뢰가 한마디 고백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데 김 씨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우리 가족 인생을 다 망쳤어. 둘째 결혼식까지 그르치게 생겼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두 가지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말마다 오는 5살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의 신이 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제 전셋집 보고 왔는데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다음 주말에 한번 같이 보실래요? 김 씨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김 씨는 둘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어떤 말로도 차마 진실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김 씨의 몸무게는 7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리하게 변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어떤 날은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는 어두운 생각에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109번 또는 1577-0199번 24시간 무료로 따뜻한 분과 연결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실까요? 늦봄의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큰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정기예금을 다 해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결혼자금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신다고. 아버지, 혹시 사기당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평생을 가장으로서 강인하게만 살아오던 김 씨의 마음의 뚝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희 동생 신혼집 전세금 보태주고 싶어서, 손주 적금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1억이다. 1억을 다 날렸어. 둘째 결혼식이 코앞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 김 씨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만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보다 작아진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 아빠 평생 가족 위해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자식들 도와주려다가 그런 건데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탓해요. 둘째 전세금은 걱정 마세요. 안 되면 신혼은 좀 작은 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세상에 한 분뿐이잖아요. 저는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때 며느리도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다 속는데요. 유명인 얼굴까지 인공지능으로 합성하는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이제 저희가 함께 해결할게요.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아내도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원망 대신 그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거웠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무거운 짐은 같이 지는 거예요. 그날 밤늦게 사정을 전해 들은 둘째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안 미뤄요. 신혼집은 좀 작은 데로 알아보면 돼요. 저 아버지께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이번에도 제 힘으로 할 거예요. 김 씨는 그날 밤 두 아들을 양옆에 두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씨네 거실은 작은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노트북을 켰고 며느리는 메모지에 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출근 전 먼저 들러 김 씨 옆에 앉았습니다. 평생 혼자 짐을 짊어졌던 김 씨가 처음으로 자기 옆에 든든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기 피해는 시간이 생명이래요. 1시간이라도 빠를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자, 우리 같이 해봐요. 큰아들은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 씨가 돈을 송금했던 은행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사기를 당해서요. 제 계좌에서 보낸 돈을 좀 받은 쪽 계좌를 막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상담사는 차분했습니다. 네, 아버님. 침착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행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죠? 시아버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셨어요.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332 금융감독원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1332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시아버님이 공모주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추가로 보낸 계좌가 더 있어서 그쪽도 막아주셨으면 해서요. 1332 상담사는 곧바로 다른 계좌들에 대한 추가 지급 정지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른 연결 계좌까지 모두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둘째는 김 씨의 휴대폰을 잡고 모든 증거를 캡처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한 줄 한 줄, 출금 거부 메시지, 가짜 앱 화면, 입금했던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서까지 한 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김 씨와 큰아들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온 그가 경찰서에 발을 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실 일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오늘 발급해 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입금하셨던 은행에 가셔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김 씨의 굳은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큰아들은 또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사기꾼들이 아버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보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막아둬야 해요. 큰 아들은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해 김 씨 명의로 추가 개통된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가 함께 김 씨를 모시고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는 2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형사고소로 사기범들을 처벌받게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채권 가압류를 걸어두는 게 결정적이에요.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설명했습니다. 피해 합계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같은 조직 사기는 공범들이 받은 피해금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김 씨에게 차가운 진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직형 사기는 주범들이 해외에 있어서 피해 금액 전부를 회수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있고 무엇보다 이런 사기범들에게 사회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일이니까요. 김 씨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돈을 다 찾지 못하더라도 그놈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차창 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끙끙 앓던 일이 가족이 함께 있으니 단 이틀 만에 해결되네. 큰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가짜 앱 데이터를 단서로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해외 가상 서버를 거쳐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 덕분에 사기 조직이 미처 빼내지 못한 자금이 일부 계좌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묶인 돈을 찾으러 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ATM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모든 추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사이버 수사대의 형사들이 국내 거점 빌라의 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대의 노트북과 함께 가짜 수익률 조작 매뉴얼, 유명 경제 전문가 사칭 대본, 회장님 응대 시 매뉴얼, 출금 거부 시 대응 시나리오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김 씨를 속였던 모든 말이 정교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선 가해자들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미리 캡처해 두었던 카카오톡 대화, 원금은 100% 보장된다. 최소 3배 수익은 확정이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137명, 피해 합계 87억 원의 대규모 사건, 50억 원이 넘는 사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전체를 절벽으로 내몰았습니다. 부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주범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이, 공범들에게는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변호사가 미리 걸어둔 채권 가압류 덕분에 김 씨는 약 2,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지만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김 씨처럼 일부라도 회수하는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사기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 당했다면 1시간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김 씨의 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원래 일정보다 반년 정도 미뤄졌고 처음 알아봤던 큰 평수 전셋집은 아니었지만 둘째 부부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오후가 되면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교육 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한 어르신이 선생님, 덕분에 저도 사기 안 당했어요 라고 말한 그날부터 김 씨는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 씨가 어르신들에게 늘 강조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공모주는 반드시 공식 증권사입이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둘, 원금 보장이나 무조건 수익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셋, 출금하려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투자에서는 출금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넷, 유명인이 광고에 나온다고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김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1억 원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1억 원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김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을 노립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그놈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사기꾼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세요. 송금하신 은행에 전화하세요. 112와 1332에 신고하세요. 저는 1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밤 가족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